박선유, 요새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때문에 자꾸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망치고 있어. 여기 시무웨인인가 이건 망치고 있어. 필사의 사색인데 이 과학 쪽 책인데요.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 같은 위대한 설계라고 적혀 있는데 양자 물리학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위대한 천문학자, 예전에 위대한 천문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가이아론적인, 즉 행성들에게 애니미즘적인 정신, 마인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주장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구도 지구 어머니 신 같은 그런 개념이 있듯이 다른 모든 행성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각을 가진 행성들이 그들이 정신에 의해서 파악한 운동 법칙들을 의식적으로 따른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별들과 행성들이 그 마인드가 있다, 의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요하네스 케플러가 했던 것이죠. 근데 뉴턴도 이제 그 천문학적인 개념에서 기적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 궤도가 이 정도로 안정이 되려면 계속 누군가가 재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태엽을 감는 신의 개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지금 38쪽에 문장이 있고 제가 그거를 옮겨 적었네요. 제가 철학자들을 많이는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는데 그 철학과 친구가 저한테 제가 가진 가치관을 얘기했을 때, 그때가 대학교 1, 2학년 때 버클리의 철학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56페이지에 조지 버클리의 이야기가 발언이 나오는데, 정신과 관념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도 하나의 정신이다라는 이야기를 조지 버클리가 했네요. 모형 의존적 실제론, 그림이나 이론에 의존하지 않는 실제의 개념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유식 사상, 그다음에 유심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서양 철학자, 그다음에 이제 애니미즘을 요하네스 케플러도 애니미즘과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스티븐 호킹의 말인 것 같은데, 특별하게 누가 했다고 안 적힌 거 보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다. 우주의 모든 면을 기술할 수 있는 단일한 수학적 모형 혹은 이론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평행우주적인 개념이 나오죠. 한 가지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 우주를. 이런, 그래서 미세조종 우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평행우주론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대한 역사라 그래요. Alternative Histories, 대한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역사가 계속해서 양자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자연은 제각각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허용한다. 입자가 확정된 단일 경로를 거치지 않고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거친다. 이게 이제 그 이중 실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현재에 대한 우리의 관찰이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관찰되지 않은 과거, 미래는 불확정적이며 다만 가능성들의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스펙트럼. 이 뉴턴이 만든 말이라고 하잖아요. 스펙트럼. 여기서는 이중 슬릿 실험을 이중 틈 실험이라고 표현했네요. 그 해석을. 이중 틈 실험에서 입자들을 관찰하면 입자들의 과거의 영향이, 그러니까 입자들의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입자들의 과거에 영향이 미치는 것과 똑같이 우주의 현 상태에 대한 우리의 관찰이 우주의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우주의 다양한 역사들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의 행동이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없어요. 과거가 바뀌었다는 걸. 왜냐면은 과거의 그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존재해야만이 이 저쪽 차원의 과거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늘 한 가지 차원의 존재를 하니까 우리 인식은. 제가 저번 필사이사색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필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왜 못 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막상 필드에 가게 되면 끊임없는 그 현재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보가 그렇게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것처럼 다차원 정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홈런을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필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홈런을 칠 것 같지만 필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게 이제 아무튼 이 문장에서 그 필드와 교과서의 차이까지도 어느 정도 전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합 이론에서 이제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해가지고 쭉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책을 읽다가 진공이라고 하는 상태는 양자 동요 상태, 진공 요동, 입자들과 장들이 진공하듯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상태다. 입자쌍이 생겨나서 충돌하고 상쇄되는 과정. 이 과정은 파인만의 도표에서 닫힌 고리이고 쌍을 이룬 입자들은 가상 입자라고 불린다. 진공, 입자와 반입자의 상쇄가 연속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양자 붕괴 이런 이론도 있고 그러면서 물질이 생겨나죠. 어쨌건 이런 내용들이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우주는 생이 기본이다. 진공과 죽음은 생이 억압된 상태.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 억압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채널러들, 천사들이 그 자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육체만 사라질 뿐인데 이 굉장히 너무 소중한 육체만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주는 생을 억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억압할 수가 없다. 그 법칙 자체가.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살을 해도 죽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엣지 오브 토마로에서처럼 삶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이 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과나론 이야기에서 나오던가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천사인가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죽지 못해서 산다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산다 다른 거 아시죠?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건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예전에 그 보릿고개 시절에 또는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국가폭력이라던가 그 조폭들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 느낌은 이제 물론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왜 사느냐, 왜 현재 살아있느냐라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있거든요. 우리는 생으로 꽉 찬 우주에서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지속되는 우주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현실적으로 지금의 그 나의 생명, 나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여기서 뭐 자기가 뭐 생을 포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이 우주 법칙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자살자들이 후회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해주는 천사들의 이야기, 그 채널러들의 이야기, 그런 다 읽어봐도 이게 생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우주는. 그러니까 부처가 얘기했던 열반의 세계가 생을 멈춘 세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처 또한 생을 멈출 수가 없고, 그 열반의 세계라는 것은 안정된 상태지 생명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균형을 맞춘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파인만 합에 기여하는 역사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측정되느냐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역사가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한다. 예컨대 치즈로 이루어진 달이 등장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쥐들에게 나쁜 소식이겠지만 달이 치즈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관찰했다. 따라서 치즈로 이루어진 달이 있는 역사는 우리 우주의 상태에 기여하지 않는다. 역행 접근법의 또 다른 함의는 가시적인 자연 법칙들이 우주의 역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적은 이 문장은 제 문장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 필사를 한 다음에 제가 하나의 그 어떤 여기서 느낀 바를 딱 쓰거든요. 아니면 이 책에서도 썼겠죠. 근데 그 singularity, 항상 현재가 특이점이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해놨죠. 항상 현재가 특이점이다.